자, 대학사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경남 진주노인대학장 심동섭입니다. 취임한 지는 2019년 9월입니다.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진주노인대학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보통 그 노인대학이 일주일에 2시간 그 강의를 하는데 우리 진주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오전반, 오후반, 화요일 오전반, 오후반 일주일에 8시간을 강의하는 것이 특징이지요. 학생들 반응 매우 좋습니다. 지금 그 연세가 보통 75에서 90까지.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교양 강좌, 노래 교실, 그리고 또 건강 체조 이런 걸 하면서 매우 만족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노인대학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노인이 건강하게 그리고 노후를 행복하게 즐겁게 모두가 사이좋게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가 화합하고 친목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노인대학 심동섭 학장입니다. 오늘 대한노인회 중앙회 교육총괄본부에서 영남의 전통문화를 조명하는 이런 그 강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남의 유교 문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 문화, 영남의 전통 의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이전에 우리 영남 지역은 과거 신라 천년의 역사가 있는 경주를 비롯해 가지고 대구, 안동 이 지역에 굉장히 불교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지요. 경주의 불국사, 그리고 고려 때 합천의 8만 대장경을 보유하고 있는 합천 해인사, 그리고 하동의 쌍계사, 그 외에도 많은 불교 전국적인 큰 사찰이 영남 지방에 전부 모여 있죠. 그래서 불교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큰 사찰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유교 문화에 대해서 제가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영남의 전통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영남의 전통 문화에 대해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영남의 전통 문화를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 갈 것인가? 영남의 전통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볼 때 이것은 어느 한 단체에서만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학계,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시민과 사회단체가 동참을 해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한 단결된 힘이 없으면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교 문화 하면 제가 유교 문화를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전통 문화, 유교 문화, 향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과거의 교육기관이었죠. 교육기관. 지금의 초등학교 교육기관은 옛날에 각 마을에 가면 서당 해가지고 그 고을에 상투를 쫓고 있는 큰 선생이 정식 자격이 없지만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그 동네 학동들을 모아놓고 하늘천 따지 거모래 누르환 이런 거, 그리고 명심보감 이런 것을 강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실력이, 기초 실력이 향상이 되면 그 선생님이 니는 좀 더 높은 데로 공부를 하라고 보내면 그것이 지금 항교, 서원이에요. 보면. 그럼 초등학교는 옛날에 서당, 지금의 중고등학교는 항교와 서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진주항교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 요 건물이 사교당인데 진주는 굉장히 역사 깊은 곳이죠. 이 교육관을 창립한 것이 고려 성종 6년 987년에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라에서 이름을 향학당 해가지고 진주 지역 선비들 자제를 공부하는 기관을 출범을 했습니다. 향학당. 그렇게 하던 것이 1011년이 되어가지고
이름을 사교당이라고 해요. 사교당. 왜 사교당? 이 사교당이 있는 학교는 전국에 234개 학교가 있는데 진주 학교밖에 없어요. 크게 네 가지로 문행, 충신, 선비가 학문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올바른 행동, 각자의 직분에 충실히 하는 것. 뭐 어떤 경우에 있어 한 발은 책임지고 신의를 가지는 것. 이런 교육을 진주 학교에서 진주 사교당에서 했기 때문에 조정에 나가면 바로 출세길이 열렸어요. 한때 조정 인재의 반이 영남이고 우리 대구를 비롯한 안동, 경남, 영남이고 그 중에 반이 진주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전시에는 여기서 장군이 지휘하던 지휘소입니다. 그럼 남장대를 하기도 하고 촉성루가 있고 여 주변에 진주성 주변에 가보면 서장대, 북장대, 동장대가 있는데 여기서 주장군이 지휘를 하면 각 그 부장들이 전부 지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1365년 공민왕 14년에 창건이 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외적이 침입해서 불에 탔고 지금 밀양의 영남루가 작년에 국보로 지정이 됐지요. 그래 우리 진주 시민들이 강제문화재청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진주 촉성루도 옛날에 국보였는데 국보로 지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서원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세운 서원입니다. 공자의 학문을 사서 삼경을 전부 주석을 다 풀이해가 주석을 다 한 분이 주자 아니면 주자인데 주자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송나라에서 주자의 서원을 만들었죠. 옛날 영주 풍기군수 주세봉이가 중국의 백록동 서원을 본따서 세운 것이 요 서원입니다. 당초에는 백록동 서원을 보면 백운동 서원이라 그렇게 했지요. 백운동 서원이라고 명명을 했다가 한참 뒤에 소수서원으로 바꿨는데 이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입니다. 학교는 나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교수를 파견하고 그때 교수라 그랬습니다. 파견해가지고 간학교육이거든요. 간학. 서원은 큰 서성이 나면 그 서성을 제사를 모시고 그 후학들이 그 학문을 이어가기 위해 세운 게 서원이에요. 사립이에요. 사립. 그래서 한교와 서원이 똑같은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한교는 공립, 서원은 사립이라고 하면 됩니다. 도산서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동의 시민들은 안동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산서원 태계 이황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동 지방을 중심으로 유학이 굉장히 발달된 거예요. 수많은 제자를 배출하고 제가 여기서 안동의 도산서원에 태계 선생님 그 묘소를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안동에서 본받아야 될 것이 있어. 태계 선생님 묘소에 닿으면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에 보면 묘비에 가면 묘비가 1m도 안 될 거예요. 나질막 해놓고 그 빈문에 보면 태도 많은 진성 이공지묘 딱 그걸 돼 있습니다. 이 선생도 하지 않았어 보면 태도 많은 태도는 효고 태계로 하기도 하고 태도로 하기도 하는데 태도 많은 늦게 스물은 자 늦을만 자 스물은 자 진성 이공지묘 해놨어 보면 얼마나 겸손합니까? 덕천서원은 선조 9년 1576년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남맹조식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서 창건된 서원입니다. 그리고 이 서원도 1609년에 아까 소수서원, 도산서원, 덕천서원은 사역되어 있지만 아까 그 앞에 두 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아주 유명한 서원입니다. 그 서원들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남의 삼산서원 보면 영남의 삼산서원, 경주에 가면 해제 이은적 선생을 모신 옥산서원, 안동에 태계 이양 선생을 모신 도산서원, 경남 산청에 남맹조식 선생을 모신 덕천서원. 그래서 영남의 큰 대학자가 세 분이 나왔는데 옥산, 도산, 덕산 해가지고 삼산서원이라고 했습니다. 삼산서원이라고 해가지고 쭉
있다가 뒤에 덕천서원이라고 하면서 사역을 했지요. 우리나라가 이 전통 문화가 지금 이제 나오는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동방예의지국이라 이야기를 하죠. 동방예의지국. 조선은 아주 예의가 바른 나라다. 그것이 철저하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행실을 하면서 법도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하기 때문에 관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교에서 많이 하는데 옛날에 남자가 20살, 여자가 15살이 되면 그 남자는 간을 씌워주고 여자는 머리를 올리고 비년을 씌워주고 이렇게 하죠. 그것이 이제 성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진주 향교에서 지금 매년 공공교육사령부에 가가지고 한 300명씩 모아놓고 관리를 하는데 교육사령관이 옆에 임석을 하고 근데 많은 그 장병들이 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는 할 수 없고 대표로 한 사람은 무대에 올려놓고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 혼례. 전통 혼례는 조상대대로 우리가 옛날에 주암에 안동 학장님은 아마 전통 혼례 했을걸요, 뭐. 옛날에 우리 지금은 식장에서만 하지만 옛날에 한 80대 이상은 대다수 전통 혼례를 했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하는 혼례. 이것이 우리나라는 전통 문화예요, 뭐. 신랑하고 신부가 결혼을 하면 옛날 그 시골에서는 3일 동안 온 마을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3일 동안 술도가지 걸어놓고 묵고 잔치를 하고 대지 잡고 그리 잔치를 해가지고 그게 어렵던 시절에도 온 동네 잔치를 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상례. 상례도 지금은 많은 우리 서구 문물이 들어와가지고 상례도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보통 3일장, 5일장, 형편이 괜찮으면 7일장 이래가지고 전통적으로 상회를 만들어가지고 온 마을, 온 인간의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애도를 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상례.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현재 우리 진주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진주의 개천예술제는 이런 걸 해가지고 가장예술제 할 때 가장예술제 생일을 메고 가면 온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도상에 돈도 걸고 옛날 추억을 회상하면서 막 따라 울기도 하고 상주가 뭐 아이고 고사하면 막 따라서 울고 그런 것을 지금 이게 전통 문화를 지금 우리 경남 지방에서는 재현을 하고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뭐 석전대제 이거는 이제 제사 문화 이 갈래, 혼례, 상례, 제례를 갖다가 예의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이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개천예술제. 개천예술제는 처음에는 창시할 때 영남예술제를 그랬습니다. 1948년에 처음 창시가 되었는데 이게 지방문화예술제의 효시예요, 보면. 진주에서 모든 인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술 경연, 시조나 서예나 온갖 걸 다 경연을 하는데 요거는 첫날 가장행렬 진주 목사가 하고 가장행렬을 하고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10월에 보통 10월 3일 날 하는데 한번 와서 보시면 정말 실감이 날 겁니다. 개천예술제 때 하는 경연대회 한 장면이고 이완별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 농계의 제사입니다. 1592년에 진주대첩 해가지고 진주가 크게 이긴 전투, 임진 3대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건율 장군의 행주대첩, 김신미 장군의 진주대첩이 임진 3대첩인데 진주대첩을 이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593년에 왜군이 대대적으로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한 3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진주성이 함락이 되죠. 진주성이 함락이 돼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그때 강기였던 농계가 진주가 초토화가 됐는데 내가 그냥 죽어서는 없다. 내가 비록 강기지만은 그래가지고 내가 외장 하나라도 끌어서 안고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손가락마다 까락기를 끼고 깎게 빠지지 않습니다. 외장을 끼얹고 물에 그대로 빠져 죽고 가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공신록을 책정하는데 이러면 장군들 이름을 전부 공신에 책정을 하면서 농계는 빠졌다 그럽니다. 왜 빠졌나 그러면 그 사대부 양반들이 그 강기 농계를 사대 장관 이름들과 나라라에 같이 동등하게 열 수 없다고 뺐답니다. 그래도 그런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으면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진주 농민들은 농계가 죽고 난 이후에 계속 난강백사장에서 매년 제삿날이 되면
막걸리도 받고 좀 간단하게 제수를 차려가지고 제사를 쭉 이어오다가 나라에 계속 상신을 했지요. 농계가 나라를 이해 못 맞췄는데 좀 상을 주세요. 나라에서 말을 안 들어. 그리 하다가 농계가 죽고 난 뒤에 1593년에 순국을 했는데 275년 뒤에 진주 목사 정현석이 교정에 상신을 해가지고 비로소 맞다. 그래 사당을 내리는데 지금 촉순우에 배우면 여기서 아까 여기서 하라 사당을 내려가지고 최초로 나라에서 돈을 대가지고 사당을 짓고 제사를 모시게 했다. 그 역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농계의 제사. 처음 농계 제사를 조정해서 제사를 모실 때는 기생 300명이 3일 동안 제사를 모셨다 그럽니다. 한 120명 정도 여성들이 밝은 건물을 치고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농계 처음 지을 때 요쪽 옆에 사당 숭의단이 있는데 진주성에서 순국한 7만 호국 영년. 그때 진주성에서 순국한 분이 7만 명이라고 합니다. 단을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제사를 모시죠. 이것이 진주 난강 유등 축제. 우리 전통 문화로서는 이게 백미입니다. 진주에는 매년 10월이 되면 난강 유등 축제를 하는데 이 원래 여름 보시면 한번 와보시면 정말 놀랄 거예요. 처음에는 진주성이 고립이 돼가지고 1593년에 모든 그 성을 갖다 왜냐면 꽉 둘러싸가 있을 때 밖으로 아무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뺑뺑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을 만들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바깥과 군사 통신수단으로 등을 만든 것이 시초입니다. 등을 만들어가지고 물에 띄우면 저 물 아래에서 주워보고 그 성 안의 동정을 이야기하고 그걸 그리 하던 것을 지금은 그 등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조명을 해가지고 지금 이 등을 유등 축제를 하죠.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축제. 진주난강 유등 축제가 지금 먼저 미국도 카나다 이런 데 그 나라 대표 축제를 하면 이 등을 파견해가지고 찬조 출연하고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와보시면 제가 말하는 거 와보시면 정말 거창하게 하는데 10월 되면 진주라 오세요. 개천의 절제도 하고 유등 축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팔근무. 제사를 모실 때는 근무를 쳐요. 근무. 옛날에 그 종묘 제례에도 제사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음악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홀령을 위로하면서 제사 지내는 것. 그것이 악가무인데 이 제사 모실 때 팔근무. 무장들 제사를 모시면 근무를 치면서 막 이렇게 하죠. 요거는 진주목 향시. 향교나 서원에 공부한 서원들이 모여 여기서 과거 시험을 치죠.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급제를 하면 각 지역에서 오는 사람 다 성관에 다 모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복시라는 시험을 쳐가지고 성관에 교육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성균관 국립서울대학이 거기서 과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과에 급제하면 지금 5급, 4급 각 9월 수령도 나가고 암행어사도 나가고 그런 교육제도.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무대에 진출을 한다. 이거는 향음주례. 지금은 청소년들이 보면 술을 아무 데나 먹고 폭탄 주스 하면서 그래 먹는데 옛날에는 술을 한 잔 마셔도 어른들 앞에 술을 마실 때는 정말 예를 갖춰가지고 술 한 잔을 마셔도 손님을 모시고 서로 양보를 하고 술을 권하고 하는 예. 옛날 그 향음주례 술을 마시는 법도를 재현을 하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런 예를 우리 전통 문화가 쭉 이어가고 있고 우리 영남 지방에는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극히 향교나 서원에서만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접하기 어렵죠. 이거는 대구 경상 감령인데 선화당 그리고 징청각 이게 옛날에 그 고을 수령이 집무하던 공간입니다. 우리 진주에도 지금 선화당을 감령을 복원을 해야 된다고 지금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그 터에 다른 사당 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기 어려워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에는 잘 정리를 해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전통 문화가 차츰차츰 사라져가고 있어 이런 시대에 대한노인의 교육총괄본부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이렇게 조명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전통 문화, 무형 문화도 재현을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기획을 잘했고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우리 노인의 신문에 해인시대 신문이 있는데 거의 지금 신문에 나오는 기사가 각 지의 분야에서
뭐 항공대회를 했다, 뭐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했다, 파크 골프 대회를 했다, 이런 것이 많이 지금 기사화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이 귀중한 전통문화, 이것이 중요한 우리 전통문화, 이런 것을 신문에 소개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우리 노인회 또는 우리 국민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갖고 보존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바쁜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